아무래도 뭐 VIP용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20%포인트가 갑자기 증발하는 본격적으로 경제 리스크가 시작됐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의 여론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태원 참사 발생한 지 6째입니다. 뭐 추모에 집중해야 될 것 같지만 또 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감정들, 빅데이터 흐름이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대표님? 이게 그러니까 언급량이 폭발한 걸로 보이고요. 네. 이태원 참사, 이게 참사가 딱 박히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30일부터 압사 사고, 이태원 네. 참사, 이게 뭐 7만 건, 6만 건, 이게 이제 국회도서관 아르고스 기준인데요. 뉴스 네. 소셜 미디어 포함했을 때 뭐 특별 지역 이런 언급량이 거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이 감정이 압사라든지 참사라든지 예. 이걸로 많이 표현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엄청 많다라는 엄청 거네요.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와중에 계속적으로 뭐 이 애도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12 신고도 그렇고 또 사과도 사실은 그 나흘 지나서 지금 장관이나 사과를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일단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어떤 초기 어떤 발언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질타를 받았죠. 그래서 경찰과 소방관이 투입됐어도 막을 수 없었다는 취지, 그리고 평소보다 뭐 특별히 인원이 많이 온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112 신고 말씀하셨다시피 112 신고 요 늑장 대응, 미대응 이걸로 이제 여론이 지금 민심이 폭발을 했고, 그래서 112 그 경찰청장과 그날 이제 다 사과했잖아요. 네.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혜영 용산구청장 등이 다 사과한 그날 날이 사과했습니다. 112가 야당에 이제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야, 민주당이 갖고 있던 상황입니까? 민주당이 요청을 해가지고 112를 이제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조만간 공개가 될 텐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좀 선제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전에 경찰청장 윤희건 경찰청장이 112 신고에 대응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네. 사과한다라고 시작을 열면서 시작을 하면서 이제 줄줄이 사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네. 이 사과에 대한 진정성도 조금 사실 그러니까 좀 맥락상 많이, 예. 뭐 진정하게 사과를 한 게 아니고 나흘 후에 했는데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이 그것을 입수했고 곧 발표하거나 그 얘기하기 직전에 사과를 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단정할 사과의 수는 마음을 없죠. 이미 네. 다 먹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그렇죠. 뭐 그렇게 그렇죠. 됐을 수도 네. 있죠. 그 네. 부분은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객관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결국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사과한 것도 어떤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민들은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와닿진 않는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김준일 대표처럼 예. 뭐 보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관련 기관에서 긴급 네. 여론조사를 내부적으로 해봤을 것 같습니다. 아, 여론조사 해봤을 것이다. 네, 해봤을 예. 것 같습니다. 이거 안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심각하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럼 일단은 사과를 하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관계자들이 사과를 하자라는 걸로 이제 모았던 것 같고요. 네. 방금 저 김준일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진정성이 얼마나 느껴지느냐인데요. 눈물을 흘렸을 때에도 그게 진짜 정말 사과하고 이게 정말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이제 면피용으로 가는 거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체 여론조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 혹시 들으신 얘기가 있는 건 전혀. 아니죠. 근데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할 거라는 거죠. 무조건 합니다. 아, 무조건 할 예. 것이다. 했을 것이다. 그게 아마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씀 예. 주셨는데 우리 김준 대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대형 참사라든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1단계에서는 일단 우리 잘못 없다. 정부 책임 없다라고 하다가 2단계 가면 우리 아니고 딴 데가 책임이 있다라고 떠넘기 한다. 근데 지금 단계는 2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좀 분석글을 하나를 제 개인 페이스북에 쓴 게 봤습니다. 있는데 네, 과거에 이제 어떤 대형 참사가 났을 때 네. 사례들을 보면은 단계별로 이제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좀 한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정부 책임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기조가 좀 맞춰지다가 두 번째는 이제 책임이 이제 밝혀지면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일단은 경찰하고 서울교통공사하고 무정차 요청을 누가 먼저 요청했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했네. 9시 40분에 했네. 아니 11시 10분에 했네.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다가 지금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잖아요. 특수본이.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경찰청장도 일선 직원들한테 이거 112 대응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이태원 파출소에 있는 직원이 내부 통신망에 아니 요청 기동대 요청했는데 보내주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경찰 수뇌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해서 상하 간에 지금 책임 떠넘기가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한동훈 약간 맥락은 좀 다른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출근길에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 참사 수사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서 검수완박 탓을 하는데 지금 그 검찰청법 4조에 따르면은 경찰 공무원하고 공수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을 해야 되지만은 경찰이 분명 잘못한 게 있으면 검찰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또 뭐 제도 탓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단계권은 지금 본격적으로 책임 떠넘기가 진입을 했고 3단계는 보통 이제 예전 잘못이다, 전 정부 잘못이다, 과거부터 잘못된 거다라는 쪽으로 가다가 4단계는 이제 정치적으로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조금 갈라지는 현상, 국민 갈라치기 뭐 이런 것들이 과거에 나타났는데 국가적 불행입니다. 3단계, 4단계까지는 안 가고 좀 요 정도에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는 좀 마음입니다. 우리 김준일 대표가 예전에 대형 참사에서 어떤 상황상 1, 2, 3, 4단계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건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기엔 좀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시민단체 동향 문건을 경찰 정보부서에서 보고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김준일 대표가 지금 말한 거 따지면. 약간 2단계, 3단계 그 무렵 단계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동향 파악을 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가는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뭐 아니면은 뭐 경고성 메시지인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일단 먼저 이제 꼬리 자르기를 어느 수준에서 잘라야 되느냐, 어느 크기로 잘라야 되느냐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본질에 대해서 리포커싱을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는 마약 투약자라든지 이제 도로 관리의 미흡, 불법 뭐 영업이나 증축이 있었다, 또 이제 밀었던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질 흐리기, 즉 악마화 대상을 찾아서 분노를 분산시키는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게 세월호와 좀 다른 건 세월호는 희생자 전체가 다 사실은 과실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희생자 내에 과실이 있다라고 해서 분노 분산이라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분노의 분산. 그렇게 따졌을 때 그것과 연동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뭐 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걸로 따져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국가 기강 흔들기로 이제 비춰지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 굉장히 그 부분에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 중에 국민 갈라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또 이 문제를 좀 잘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뭐 이렇게 뭐 갈려서 이렇게 국민들 간의 불화와 갈등과 싸움을 조장하는 상황이 되면은 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건이 국민 갈라치기 관련된 문건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 4단계라고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그러니까 요 문건과 관련해서 좀 맥락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어디까지 보고가 되는 문서였느냐라고 보면은 아무래도 뭐 VIP 용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대통령한테 보고가 되는 건데 제가 이제 과거에 뭐 경찰청도 한 2년 출입을 했고 경찰을 오랫동안 이제 취재를 해서 잘 아는데 경찰청 정보국은 맨날 이런 거 합니다, 그냥. 뭐 이런 거 하는 곳이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맨날 이런 거 시민사회 동향 파악하고 이런 거 해가지고 올려요.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세월호를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단계를 밟았어요. 결국은 국민 갈라치기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보수 쪽에서의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세월호 대응을 민주당 의 공세를 잘 막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졌다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청이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 문건이 어떻게 나왔느냐라고 이게 유출이나 된 경위도 조금 알 수 없죠. 지금 이제 SBS 단독 보도니까 알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부처 간에 좀 견제 뭐 이런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건 확인된 건 아닌데 이거를 경찰이 뭐 좀 부적절하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경찰의 책임이 있는 거를 부각하기 위해 조금 나왔다라는 뭐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네. 거는 어쨌든 이 어제 시민단 언급된 이 문건에 언급된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문건에서 얘기한 이런 거 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경찰이 심지어는 이거를 너무 과대 포장했거나 뻥튀기 했거나 없는 얘기를 지어가지고 지금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면 이거는 예. 대통령이나 어떤 정권에 대한 충성 경쟁이 지금 과도하게 벌어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 속보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참이 발표를 했는데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뭐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이 미사일 관련해서는 좀 중장거리 미사일 같아요. 단이 지금 분리돼서 발사가 됐다고 하고요. 구체적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또 이태원 얘기를 좀 다시 해보면요. 지금 말한 것처럼 총체적 행정 난맥 이런 상황인데 책임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일단은 진상 파악이 먼저다. 그러면서 특히 이상민 장관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 명확한 태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대통령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정치권하고는 또 온도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은 정치권에서는 경질을 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꼬리 자르기를 어느 수준에서 잘라야 되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각 뭐 총사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간에 이제 진상 파악이 먼저라고 하는 거는 아주 그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당사자부터 경질을 하겠다 내지는 뭐 책임 추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론에 반영될 때는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분노가 이제 분산되는 확산될 때 이제 분산되는 효과 내지는 이게 크게 보면 물타기죠. 그런데 세월호 때는 이게 그 사라진 7시간 뭐 이렇게 해서 좀 뭐라 그럴까 대통령에게 분노가 이제 집중되는 그런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대통령실은 그렇게 대통령에게 분노가 집중되는 그 과정에서 완충지대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를 경질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일종의 뭐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선 돌리기 리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뭐 그런 겁니다. 여론에서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고요. 더 나쁘게 될 수 있다. 더 크게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제 완충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행안부 장관은 아니지만 용산경찰서장은 정말 즉각 대기 발령 내리고 바로 지금 전보 조치까지 내렸거든요. 빠르게 이게 임명된 부분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용산경찰서장 대기 발령 내린 부분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고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정부의 대응의 흐름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라고 하지 않고 이태원 사고라고 용어를 쓰는 그 거. 용어도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 이게 그러니까 중립적인 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행안부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논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아시죠? 다들 그게 처음에는 이게 삼성중공업에서 만든 허베이 스피릿 호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처음에는 허베이 스피릿 호 기름 유출 사고였는데 이게 언론에서 네이밍을 이름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뭐 삼성이 로비를 했다 당시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연구 논문이 하나 있어요. 실험 논문이 뭐냐면은 똑같은 기사를 하나는 태안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나는 삼성 허베이 스피리토 기름 유출 사고라고 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면 누구 이거에 대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더 져야 되느냐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당연히 태양기름 유출 사고보다 삼성 허베이 스피리토 유출 사고에서 삼성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프레이밍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부가 정말 모르고 중립적으로 요 용어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희생자, 참사라는 단어가 주는 심지어는 영정 사진도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쓰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게 불똥이 좀 덜 튀는 방향으로 모든 거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래야 근조도 검은 리본만 달게 하고 거꾸로 달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강요된 애도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좀 시민들의 어떤 불복종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의 수준을 너무 지금 정부가 낮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꼼수를 조금 보이는 것이 오히려 좀 역풍으로 저는 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정부가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외신들도 연일 참사 관련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헬로윈 참사 관련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호감 지도자에게 닥친 시험이다라고 대통령 위기까지 언급이 됐는데, 자, 이게 이태원 참사가 반영된 여론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지지율이 좀 올라갔던 모양새입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말씀드리는 조사는 아랜서치가 이제 뉴스픽 네. 의뢰로 해서 지난 29일, 31일 이틀입니다. 30날은 빠지고요. 전국 성인 1,0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조사가 일부 반영됐다고 하는데 반영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사 시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29일 날은 17시부터 22시 30분, 31일은 12시부터 20시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틀 조사를 하는, 물론 이제 30일 빠졌다는 게 아마 조사가 잘 안 돼서 그랬을 수 있는데요. 이틀 조사하는 경우에 첫날에 샘플링이 많이 됩니다. 절반 이상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보수 성향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첫날에 많이 잡힙니다. 고령자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이게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참사와 관련된 보도가 반영이 됐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29일 날 샘플링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보수 성향자들은, 고령자들은 반영이 지금 안 되고 그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1.3%포인트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오차 범위가 전체 6.2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 이내에서 아주 그 미세한 변동으로 상승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이 기사에서 나오기를 이제 고령자라든지 PK라든지 이런 쪽에서 60세 이상 고령자에서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 현상은 이미 지난주에 갤럽 조사에서 전체 3%포인트 오를 때 70세 이상에서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보수 결집이 되는 예, 보수 결집은 그 전에 일부 있었던 것이고 이번 참사가 반영됐다고 보기에 어렵죠. 예. 자, 요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1일이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초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으로 선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쟁은 멈추고 모두가 애도하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행안부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점화가 되기 전이었던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경찰의 112 신고나 기타 대응 등등 용산구청의 대응이 아직 본격적으로 문제화되기 전이었어요. 네. 이거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어쨌든 대통령이 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아직 이 리스크가 완전히 온전히 반영된 게 아니다라고. 이태원 이 리스크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 봐야 된다는 뭐 거네요. 부분적으로 반영됐을 수 있지만 예. 초반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단호한 모습들이 오히려 약간 호평을 받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갤럽 조사를 봐야 돼요. 갤럽을 봐야 내일 된다. 갤럽이 이제 나오면은 오늘은 또 MBS 조사가 있습니다. 네, MBS 조사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요 지금 주중에 수요일 이후에 지금 어제 이후에 여론조사 샘플들이 잡힌 거를 그걸 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민심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MBS 특히 내일 갤럽, 특히 갤럽의 지난 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지금 말한 것처럼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어떤 민감도는, 그 대응에 대한 민감도는 상당히 전 높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될 거로 보십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아랜서치 조사에서는 아주 크게 봐도 그 표본의 4분의 1 이상 반영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MBS라든지 갤럽은 이게 현재 말씀 주신 그 모든 뭐 119, 112 신고라든지 그 내용까지 다 들어갈 텐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게 전화 면접이란 말입니다. 네. ARS는 사실은 양쪽 그 뭐 보수 성향이신 유권자분들 또 진보 성향 유권자분들 다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양쪽 극단에서 좀 많이 추출이 되는데요. 네. 전화 면접은 그거보다는 이제 중도 가운데에 계신 분들, 특히 이제 진영 소속감이 없는 분들도 추출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하락할 확률이 더 많다라고 봐야죠. 아하. 예전에 세월호 조사가 있었습니다. 세월호 때, 그때 세월호가 터진 그 주에 갤럽이 발표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 주에 발표를 못 합니다. 발표를 못 하니까 사람들이 갤럽은 뭐 이상하다. 왜 세월호처럼 큰 사건이 터졌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 발표를 하지 않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의혹이 아니고 갤럽이 조사를 하려고 했더니 유권자분들이, 국민분들이 응답하시는 분들이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여론조사가 갤럽은 이렇게 유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유선 전화를 하니까. 대화를 나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막 사람들이 막 분노에 차 있고 그래서 조사를 못 했었습니다. 갤럽은. 당시에 그래서 2주 후에
발표를 했을 때 11%포인트가 폭락합니다. 아하, 예. 11%포인트요. 폭락이죠. 그렇게 네. 따지면 두 자릿수로 한꺼번에 떨어졌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게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봐야 되고 예. 추세적으로 봐야 될 텐데요. 네. 보통 갤럽 조사는 두 번 빠지면 한 번 횡보하거나 올라가고 그렇죠. 예, 두 번 올라가면 한 번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2주 플러스 1주로 이제 패턴이 결론은 나타나기도 진폭이 합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진폭.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말씀 주셨던 것처럼 29, 28, 27 갔다가 3%포인트 오차범위 내에서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오차범위 내니까 횡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이번 주 조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준일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점점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1994년에 네. 10월 20일에 성수대교가 붕괴했습니다. 그렇죠. 그날 당일에 국무총리 이원덕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을 해요. 바로 당일날. 예, 당일날 사표를 제출했었어요. 제출을 하고 대통령이 예. 사흘 뒤에 반려를 합니다. 그 대신에 서울시장을 바로 경질해요. 네. 사흘 뒤에. 그러니까 예. 그리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문이 나온 게 사흘 걸렸거든요. 24일, 21일에 사고가 나고 24일에.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고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게 이제 세월호였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이제 사과도 안 하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근데 이게 지금 그때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하고 지금 있다. 예. 참사가 일어난 지 거의 6일 됐잖아요. 지금 6일 이제 5일 6일이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안 해요. 지금. 첫 번째 그래도 네. 그 뭐 애도하겠다 또 그리고 참담하다 이렇게 그냥 사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애도하고 사과는 다르죠. 아, 다른 이 겁니까? 상황에 네. 대해서 국정 책임자로서 종합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일단은 상황을 보겠다. 뭐 사고 수습과 진상 규명이 우선이다라고 한다라면 사람들은 답답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여론에 안 좋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왜 사과를 안 하나요? 나는 정말로 사과하면 죽나요? 네? 사과하면 죽습니까? 지금 뭐 기동민 의원도 그 얘기 비슷하게 예. 저희 인터뷰에서 잠깐 하긴 하던데 예, 예. 사과를 100번 만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예, 이게 법적으로 뭐 책임이 번질까 이런 건데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과 법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인데 다 법률가들이 지금 네. 법꾸라지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법률가들이 이제 그 사과 속물을 많이 하는 이제 법률가들 뭐 저도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 사과가 되게 예민합니다. 사과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걸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합의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잡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 점을 좀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게 생각이 혹시 들고요. 불쾌하셨어요 법조인들한테는 예. 죄송한데 아닙니다. 예, 그런 지금 부분- 정치인이라면 예. 정치인답게 좀 책임감 정치적인 있는 윤리적인 얘기를, 사과 예.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좀 전에 말씀하긴 했는데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만에 참사 발생 14일 만인 2014년 4월 29일 날에 국무회의에서 처음 사과를 했었어요. 예. 그렇다면 뭐 비슷한 어떤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내부적으로 이제 많이 떨어져야 좀 이렇게 방어에 나설 텐데 지금 근데 네. 지금 방금 김준일 대표님도 이제 사과 강력하게 말씀 주셨는데 제 생각엔 더 빨리 돼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14일은 너무 늦다. 왜 그러느냐면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 터질 때요. 세월호 터질 때 지지율이 갤럽에서 59였습니다. 상당히 높았죠. 59였습니까? 59에서 2주 후에 48로 11%포인트 빠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폭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나서 한 1년 5개월 동안 네. 이게 50% 선을 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1년 5개월 후에 그 한중 정상회담하고 중국 가서 열병식 참관하고 이랬을 때 이제 54까지 갑자기 오른 거지. 그 전에는 계속해서 40%대에서 헤맸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은 그러니까 국정 긍정률은 그거에 미치지 못하죠. 한참 못 미치죠. 30%대니까요. 예, 30% 언더죠. 예.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20% 후반대입니다. 여기서 확 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을 때 25였거든요. 25에서 5%까지 예. 20%포인트가 갑자기 증발하는 그 기간이 불과 2주입니다. 2주 만에 그렇게 됐습니까? 2주 만에 25에서 5까지 떨어집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고 사실은 지금 임계치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이 하방 압력을 버틸 힘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면 빨리 사과를 하시고 수습에 나서셔야 된다. 김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여론조사를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돌려보고.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런 원인을 파악하면 어떤 대책을 내어놔야 되고 그 부분이 두 분은 지금 말씀하시기엔 뭐 진솔한 사과가 지금 당장 더 필요하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요. 네, 공감하는 능력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가 최근에 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좀 극심해졌는데 밀리면 끝장이다. 약간 이 여야의 어떤 전국 대치 네.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해서 지금은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최서원 씨 네. 뭐 연설문 작성 이런 거 사과하면서 탄핵당했다라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인식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예. 사과하면 안 된다라는 기조가 너무 강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패착이다. 사과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수습을 하는 게 결국은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참사 수습도 수월하지 않는데 또 다른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도 미사일을 쐈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울릉도 쪽으로 지금 미사일을 쏴서 공습 경보도 울리기도 했고 또 이 분단 이후에 처음으로 NLL 밑으로 미사일이 지금 날라온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의 지지율 이게 특히 안보 국면은 그래도 정권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항상 그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북풍이 이 뭐 선거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많이 제한적으로 좀 됐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압도적인 시절은 좀 옛날이고요. 예, 그거는 좀 제한적일 것 같고요. 핵실험을 하면은 그때는 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여론은 미국의 움직임에 오히려 미국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관심을 많이 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레고랜드라고 보여지는데 지난주 갤럽에서 3% 포인트 오르고 하기 직전에 네. 좀 1%포인트 빠질 때 자영업자 중에서 무려 1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자영업자가 엄청 빠졌네요. 네, 예. 금리 때문이죠.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민생고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로 와닿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더 이제 사과를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사과를 하고 바로 그쪽으로 좀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안보 이슈도 있고 지금 경제 이슈도 있고 두 가지 이슈 첩첩산중이다 이 말씀 같네요. 경제 이슈를 전 좀 네.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건설사랑 증권사가 굉장히 고위험 상태에 지금 놓였어요. 예를 들면은 충남에 있는 우석건설은 이미 부도가 났고요. 네. 그리고 지금 그 채권들 지금 뭐 이제 리볼빙 상환을 네. 못 해가지고 지금 고위험이 된 데가 제가 이름을 다 말씀드리면 이미 뭐 언론에도 다 났지만 네. 이름 말씀드리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혹시나, 예. 뭐 업계 3위, 뭐 8위 막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지금 자금이 고위험이다, 고위험군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증권사들은 지금 대대적으로 구조조정 들어갔습니다. 리서치 센터 폐쇄하거나 인력 30% 50% 감축 계획 발표한 데가 지금 태반이거든요. 네.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경제 리스크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 리스크 이게 시작됐다. 지지율에 그리고 계속 이제 야금야금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될 겁니다. 이 부분. 금리 또 오늘 또 거의 또 크게 또 미국에서 연준에서 올렸던데요. 금리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예민하게 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은은 지금 네.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1%포인트 차 나는데 네. 한은이 이번 24일에 이제 금통위를 열어요. 네. 그럼 최소 0.5%포인트는 또 올려야 되는데 올려야죠. 문제는 미국이 다음 달에 또 올려요. 또 올린다며. 0.5%에서 0.75% 그러면은 지금 어디까지 금리가 올라갈지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상당히 이제 이 가계 부채가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부실화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진짜 뭐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곳곳이 지금. 지뢰밭이다. 레고랜드 지금 또 저희 기동민 의원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5+1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분은 지금 거론됐던 사람들인데 플러스 1이 김진태 지사를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레고랜드 사태 그 부분도 앞으로 더 안 좋게 정부 여당한테 작동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크죠. 아주 크다. 아주 예. 크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번 그 이태원 참사를 사과로 예. 눈물을 흘리는 사과로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예. 이 레고랜드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이 예. 두 개가 갖는 충격은 내년 상반기까지 쭉 갈 것 같아요. 쭉 갈 것이다. 예. 예. 뭐 이태원 참사도 참사지만 남아 있는 뭐 경제라든지 또 안보라든지 그게 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 두 분한테 한번 제언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책임질 사람은 빨리 책임을 지게 하고 네. 뭐 먼저 무슨 진상규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상규명은 새로 온 사람이 진상규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행안부 장관이 됐든 경찰청장이 됐든 이 정도 터졌는데 지금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라는 것에 가장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거든. 이게 예. 나라냐라고 예. 한다면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뭐 그래요? 제가 예.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지금 뭐 국무총리의 그 부적절한 농담 발언, 뭐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등해서 대통령이 판단을 해서 빨리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건 수렁으로 빠진다. 수렁으로 그리고 빠질 또 하나는 수밖에 없다. 경제에 대해서 진짜 예. 체감에 와닿는 뭔가 대안들, 뭐 비상경제 민생회의 저번에 했지만은 생중계했었어요. 생중계했지만은 전혀 비상하지 않았고요. 장밋빛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때 채권 얘기도 안 나오고 금리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럼 네. 뭐가 비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은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 고통은 어쩔 수 없는데 예전에 네. 김대중 대통령이 외환위기 직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 많은 기업은 부도가 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맞습니다. 리더십 예. 이런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부분이다. 네, 우리 김봉신 대표님도 뭐 정부를 위한 제언을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신용을 하면 네. 뭐 하는 척 신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께서 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진솔하지 않은 어떤 액션도 통하지 않고 더 큰 화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솔하게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그 누군가는 국민 다 알죠. 네. 예,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과가 우선이다. 예. 또 그 이후에 지금 척혀이 쌓여 있는 뭐 안보라든지 지금 또 경제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그 이후에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가 다 지뢰밭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지율 또 두 분하고 말씀 나눠봤는데 글쎄요 뭐 이 또 미사일 또 쐈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하여튼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론 뚱탑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준일 수대 대표,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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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부 마치겠습니다.